안녕하세요. 델타 인더스트리에서 피팅을 담당하고 있는 정천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히모리 블루밍 아이언 레인보우 세트를 출시하게 됐는데요. 그 샤프트와 누에보 헤드를 가지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산 업체이고 제공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 거래처죠. 샵 사장님들과 저희 샤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의사항들, 그리고 간혹 가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샤프트에 불량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질문을 받다 보면 정말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동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액션. 앞에 보시는 이 모델이 블루밍 레인보우 시리즈고요. 이름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에보 헤드를 가지고 세트 구성을 할 건데, 원래 이 누에보 헤드 같은 경우는 5번부터 피칭, 갭, 샌드웨지까지 해서 8개 세트로 되어 있는데 7가지에 맞추고 또 여성분에 맞춰서 6번부터 샌드까지 해서 7자루 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샤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팁 가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샤프트는 패러렐 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팁에는 패러렐 팁과 테이퍼 팁이 있는데 테이퍼 형상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헤드에 패러렐 팁을 가공을 할 때 문제점이 가장 많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누에보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킹을 할 거고요. 마킹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킹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델들인데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따로따로 팁에다가 일정하게 마킹을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패러렐 팁 샤프트 같은 경우는 팁 커팅은 번호당 2분의 1인치가 기본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 칸당 4분의 1인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칸씩 걸러서 띄워서 하면 2분의 1인치씩 커팅이 되는 거고요. 하고 이 위치를 커팅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팁을 커팅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패러렐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팁을 커팅하면서 강도를 조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이나 피터의 재량에 의해서 팁을 더 많이 커팅해도 되고 적게 커팅해도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든 샤프트 같은 경우는 팁 자르기 전에 끝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가 평행한 구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평행한 구간을 넘어서서 점점 굵어지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 구간이 호젤의 입구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에서는 커팅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까지가 지금 9.5mm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유효 거리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호젤 깊이가 대략 30mm가 들어가니까 요만큼 빼고 요 정도까지가 커팅 가능한 유효 구간이라고 보시면 맞으세요. 여기까지는 커팅이 가능한 거고요. 그 이상을 커팅할 경우에는 샤프트의 굵기에 변화가 생기면서 갈아냈을 때 샤프트를 뭐랄까요, 갉아먹는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젤 자체가 테이퍼로 되어 있는 호젤일 경우에 호젤 구멍 내경이 자체가 테이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요 입구의 내경이 9.5mm 정도가 되고요. 바닥의 내경은 9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9.5mm짜리 샤프트가 들어가지 않겠죠. 여기 입구에서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샤프트를 많이 갈아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샤프트가 부러짐이 생긴다거나 샤프트가 쪼개짐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이퍼 호젤인 경우에는 호젤을 리밍을 해서 평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혹가다 저희도 이제 AS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호젤이 테이퍼인 경우에 샤프트를 무리하게 갈아서 꼈을 때 샤프트가 문제가 발생해서 쪼개짐이 발생을 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호젤을 리밍을 해서 테이퍼된 호젤을 평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샤프트는 카본 소재는 상당히 민감한 소재라서 상처가 나거나 외부적으로 이제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되게 취약해져서 부러짐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이게 지금 카본 시트입니다. 카본 시트인데 요거를 이렇게 떼서 요거를 요렇게 된 카본 시트를 말아서 만드는 게 샤프트인데 샤프트 가공을 무리하게 해내면 이 면 사이들이 다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쪼개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져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팁은 샤프트의 원단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정도로 가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보통 칼등으로 많이 긁어내시는 걸 가장 많이 하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칼 등으로 페인트 부분만 벗겨내는 이 정도가 가장 안전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따라서는 벨트 샌더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벨트 샌더를 이용해도 무방은 한데 너무 심하게 가공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벨트 샌더 가공을 하실 때는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리한 가공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헤드의 샤프트를 삽입까지는 해왔고요. 조립을 해온 상태고 이제는 최종 길이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최종 길이를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작업하시는 분들이 할 줄을 몰라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길이를 결정을 할 때는 피팅의 개념으로 가면 골퍼의 신장, 키, 그리고 팔의 길이, 어드레스의 자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헤드가 이미 만들어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게를 가지고 있고 라이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이각과 무게 때문에 일반적으로 길이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탠다드라고 하는 길이보다 상당 부분을 길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거나 그러기에는 좀 작업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역량에 맡기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클럽에 대한 길이를 설정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자르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시중에는 클럽을 최종 길이를 결정짓는 자가 종류가 상당히 많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하게 많이들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2019년 USGA RNA 룰에 의한 모든 헤드의 규정, 규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은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여기에 보시면 USGA RNA에서 샤프트의 길이를 결정짓는 방법은 이 매뉴얼에 기초를 해보면 샤프트의 길이를 결정짓는 방법이 이러한 스타일의 측정 자를 이용을 해서 면을 60도로 세운 다음에 솔의 어떤 형상과 형태 상관없이 (60도) 면에 접촉을 시켜놓고 이 기준으로 해서 최종 길이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하다 보면 다른 업체들에 갔을 때 길이가 다르다고 항의를 받는 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USGA나 RNA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이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길이는 여성용 기준으로 6번이 보통 36.5인치가 스탠다드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 36.5인치 마킹을 해놨고요. 그립을 더 가벼운 그립을 쓰게 되면 길이가 다소 약간씩 짧아져도 비슷한 스윙 웨이트를 낼 수 있고, 그립이 무거워지면 조금 더 길게 만들어야 비슷한 스윙 웨이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윙 웨이트에 대한 고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작업 영상이다 보니까 스탠다드 여성용 6번 36.5인치로 마킹을 하고, 한 번호가 짧아질수록 2분의 1인치씩 줄여나가면서 마킹을 하고 커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피칭 이하, 어프로치 웨지, 갭 웨지, 샌드 웨지, 때로는 로브 웨지까지 보면 헤드 무게가 일정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헤드 무게가 점점 로브 웨지로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기도 하고 헤드에 따라서 헤드 무게에 따라서 길이를 약간씩 차별을 두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작업 방식은 요즘에는 보통 피칭부터 이하 웨지들은 거의 길이를 같이 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커팅을 하고 그립을 끼는 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히모리 블루밍 레인보우 시리즈 아이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기에 이쁘신가요?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본을 다룰 때, 카본 샤프트를 다룰 때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는 제가 나중에 준비가 되는 대로 카본에 대한 설명부터 왜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까지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나중에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블루밍 전용 헤드 카바가 있는데요. 카바를 맞추고 이번 동영상은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